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지 마세요. 제발요. 저희 아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불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니? 라고 물었더니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문 끝에 할아버지 용달차가 보이면 막 달려갔대요. 근데 할아버지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대요.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합니다. 지금부터 은수 나랑 있으니까 찾지 마. 그냥 그런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차를 타고 좋아하는 돈가스를 함께 먹고 오락실을 가서 오락도 하고 뽑기도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좋았을까요? 할아버지랑 드라이브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많은 말들이 있대요. 그 중에서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네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가 어떻게 크든지 할아버지 보고 싶어. 네가 장가갈 때까지 할아버지 살아있을 거니까 멋진 모습 보여줘.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자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 할아버지를 이제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김현주의 책과 사람 11번째 이야기는 이별과 죽음을 맞이한 이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공존을 이야기하는 이적의 어느 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작가 이적은요, 100곡이 넘는 노래를 만들었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싱어송라이터는 작사와 작곡을 하며 노래 부르는 가수를 이야기합니다. 싱어송라이터일 뿐만 아니라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적은 자신의 작품이 문학이나 소설로 불리기보다 이야기로 불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작가입니다. 그림을 그린 작가는 김승현 작가입니다. 김승현 작가는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책이 한번 보고 잊혀지는 책이 아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와 평생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림책을 꾸준히 만들어갈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작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의 책은 따뜻하고 인간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책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중한 사람을 갑자기 잃고 남겨진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며 쓴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집사부일체에서 양세형은 죽음이 가장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부였던 최민수는 자신이 어린 시절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과 삶에 대해 고민했던 이야기를 하며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흔한 일이야 죽음 따위. 너만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누구나 겪는 일이고 한 번은 다 겪을 일이야. 최민수는 자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야기해요. 출연진 모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청취자인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최민수 하면 좀 사고뭉치고 자유분방한 이미지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깊은 사유가 있는 배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최민수가 말하는 죽음은 죽음을 당하는 본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이야기는요, 소중한 일을 떠나보낸 남겨진, 특히 어린이가 이 점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처럼 따라오셔도 좋고 또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 고민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 어느 날 함께 읽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현관 앞 신발장에는 아직 할아버지 구두가 3켤레나 놓여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약수터 가자고 방문을 벌컥 열고 흰 수염 까칠까칠 비비며 깨우시기에 눈을 번쩍 떴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할머니가 자꾸 내 등을 쓰다듬으세요. 자꾸 먹을 걸 입에 넣어주세요.
안 먹으면 할머니가 울어버릴 것 같아 난 냉큼냉큼 잘도 삼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상가에 도장 파는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맡기신 상하 도장 왜 안 찾아가냐며 들고 오셨어요. 그 도장 받아든 아빠가 신문지에 할아버지 이름을 100개나 찍어 주었어요. 모처럼 아빠랑 약수터에 나갔더니 모두들 할아버지 안부를 물었어요. 난 왜 할아버지가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셨을까 궁금해요. 나더런 언제나 배꼽 인사하라며 꿀밤을 주던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인 집안 어디에도 안 계시네요.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할아버지 냄새만 희미하게 날 뿐이에요. 난 할아버지 옷에 쏙 들어가 하루 종일 코를 묶고 그 냄새만 맡고 있어요. 그러다 문득 잠들었는데 깨보니 무섭도록 깜깜해져 버린 거 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는 멀리서 오신 분인가 봐요. 저 밤하늘 넘어 우주에서 오신 걸까요? 그곳으로 돌아가셨대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으시고 가장 슬프셨을까요? 저는 아이가 할아버지는 왜 인사도 하지 않고 가셨지? 라는 대목에서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꾸역꾸역 눌러가며 맛있는 것들을 손주 입에 넣어주시고 있는 할머니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며 도장을 찍어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가장 슬펐던 장면은 바로 아이의 두리번거림이었어요. 아이는 할아버지를 찾아서 집안 곳곳을 다니는데 아무데도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흔적은 남아있어 아이가 할아버지 옷에 쏙 들어가 온종일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 할아버지는 없고 깜깜한 밤이 되었다라는 말에서 아이는 이제 할아버지의 부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또르륵 흘리는 모습이 가장 쿵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갑자기 이별을 만나면 남겨진 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바로 상실감입니다. 소중한 이를 떠나보내고 없는 그 자리를 보며 우리는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는 집안 곳곳 여기저기를 다니며 할아버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할아버지는 없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갑자기 사랑한 이를 떠나보냈을 때의 큰 상실감을 갖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때는 몰랐던 그 자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셨던 가게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도장을 보며 할아버지의 자리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채취를 느끼고 또 그리워하면서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과 함께 우리는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좋은 추억,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좋은 말들, 꿀밤을 때리면서 했던 그런 행동들도 모두가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남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표지를 펼쳐보면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사라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이를 잃었을 때 하늘의 별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대화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공존되어 있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 아이가 6학년 때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읽었던 책입니다. 6학년 아이가 읽기에는 너무나 짧고 내용이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모두는 이 책을 쓴 아이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야기 속의 아이와 저희 아이의 상황이 꼭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었어요. 아이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 모두가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씩씩하던 할아버지가 아무런 힘도 없고 사지마비가 된 상태로 눈만 껌뻑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아이는 병원을 나오고 차를 탄 순간부터 집에 올 때까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통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가슴이 미이던지 위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희 아이는 우울감이 굉장히 크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우울감이 얼마나 컸던지 담임선생님께서 아이가 우울감이 심하니 조금 지켜봐라 라고 전화를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네가 우울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아이의 감정을 그냥 이렇게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독후 감상문을 쓴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의 독후 감상문은 독후 감상문이라기보다 기도문과 같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 이야기를 쭉 써내가면서 마지막에 쓴 말입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지 마세요. 제발요. 저희 아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불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니? 라고 물었더니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문 끝에 할아버지 용달차가 보이면 막 달려갔대요. 근데 할아버지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대요.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합니다. 지금부터 은수 나랑 있으니까 찾지 마. 그냥 그런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차를 타고 좋아하는 돈가스를 함께 먹고 오락실을 가서 오락도 하고 뽑기도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좋았을까요? 할아버지랑 드라이브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많은 말들이 있대요. 그 중에서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네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가 어떻게 크는지 할아버지 보고 싶어. 네가 장가갈 때까지 할아버지 살아있을 거니까 멋진 모습 보여줘.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자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 할아버지를 이제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 회복하셨습니다. 예전처럼 걸을 수는 없으시지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여전히 아이와 농담을 하시고 아이에게 멋지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면서 힘이 남아있으니 할아버지 아직은 안 돼요 라고 한 번 더 다짐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특별한 존재이고 또 할아버지와 이런 기억들이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가게 했다라고 우리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소중한 아버지를 언젠가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이런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민수는 집사부 일체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느껴라. 양세형은 이 말을 듣고 매 순간순간 행복하고 소중하게 느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해요. 최민수와 양세형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별 후에 일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추억들이 되살아나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별은 끝이 아니라 기억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